우울증 벗어나기. 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. 우울증이 혹시 유전되는 게 아닐까요?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좀 우울했고요. 나도 되게 우울한데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 자녀가 우울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아요. 라고 얘기하거든요. 난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?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. 우울증이 유전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왜냐하면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고 이런 우울증이 있으신 분의 자녀는 꼭 우울증에 걸린다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병은 아닙니다.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병이 다 그렇거든요. 어떤 집안에 많은 병이 있어요. 한번 보세요. 어떤 집안은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은 가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병, 고혈압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울증은 확실히 어떤 집안에 특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럼 가게에 흔하니까 유전병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꼭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만성적으로 우울한 사람과 사는 것 자체가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. 내 사랑하는 사람, 내 남편, 내 아내가 너무 우울하고 반복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나면 나 자신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우리 엄마가 우울하면 내 자녀 힘들 수밖에 없어요. 우울증에 있는 사람, 하다못해 친구, 애인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우울해지면 고통스럽고 죄책감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정말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 마음 상태가 힘들다 보니까 내 자신이 우울증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거죠. 너무 내가 힘들다 보니까.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무슨 잘못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병이 나서 유약해서 유전적으로 약해가지고 병이 나는 게 아니고 내 환경 자체가 우울증이 있으신 분하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심한 분은 내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제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도 맹점은 가족이 자살하잖아요. 죽어버리잖아요. 근데 그거 자체가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우울증이 걸렸으니까 없어져 버려야지 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울증은 유전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하지만 약간 전염성이 되죠.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우울한 정서를 전염시킬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코로나처럼 기침을 하면 옮는 게 아니고 이 우울한 상태에서 지내면서 그 우울한 것 때문에 힘든 것들, 그런 고통들, 지치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족이 또 같이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반면에 이런 또 가족이 있는 힘, 가족의 힘, 내가 우울한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우리가 봤을 때 우울한 사람이 있을 때 네가 정말 어렵겠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단어, 좀 어려운 단어죠. 긍휼,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좀 사랑하고 네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힘, 아무리 어렵고 우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긍휼함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할 때 이 우울증에 계신 분 자체도 견디는 힘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왜 그러냐면 가족이 없이 혼자서 우울증을 겪는 분이 훨씬 더 자살도 많이 하시고 훨씬 더 증상도 심하고 훨씬 더 치료도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우울증에 설사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있으신 분,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더 회복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우울증이 다른 사람, 내가 있는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우울한 분이 가족의 힘으로 치유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는 것들은 내가 우울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울하니까 내가 우울한 쪽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이 가족의 힘과 사랑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면서 그분을 치유의 어떤 빛으로 끌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달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? 내가 우울한 사람과 사는 것들 자체가 되게 힘들고 죄책감이 들고 두려울 수 있고 지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.
내가 힘들 수 있구나.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. 어떤 분들이 힘들면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어서 내가 힘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으신 분이 계세요. 아니면 내가 죄책감, 이 엄마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들 가지고 내가 우울해지는 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런 감정이 드는 것들은 충분히 당연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.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이 들고 죄책감이 드는 것들, 두려움이 들고 지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다.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,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, 그 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는, 우리가 제가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, 수용하는 거. 그럴 수 있겠다. 정말 네가 그럴 수 있겠다. 너무 힘들겠다. 나도 힘들 수 있겠다. 그래서 힘든 가족과 힘든 우리 식구들이 함께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, 그런 것들이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, 사랑으로 우울증을 해서 빼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. 우리가 우울한 사람과 같이 살아서 내가 힘들다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.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.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누가 지치지 않겠어요.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들은 2차적인 어떤 감정이거든요.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얘기. 화살 딱 맞으면 아파 하는 것들은 첫 번째 화살 맞은 거는 정상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걸 막 후벼파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, 이거 있으니까 큰일 났어 하는 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란 얘기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 화살로 연결되지 말자. 내가 어떤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 죄책감,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가면 더 지친다는 거죠. 내가 우울증이 있는 분과 같이 지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. 그 힘든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, 또 게다가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.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다라는 것들을 받아주면서 하면 사실은 서로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.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혼자서 이겨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. 나도 마찬가지죠. 나도 혹시 내 가족이 우울해져서 내가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. 이 우울해졌던 것들 자체도 이 가족과 함께 이겨내는 것들이 훨씬 더 쉽고 더 견딜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만 명심하시면, 이런 만성적으로 우울한 사람과 살아가는 것들이 나에게 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걸 수 있다. 혼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내가 비록 우울하지만 우울한 사람과 식구와 덮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이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